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와, 파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일본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굉장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름에 맞게 굉장히 글로벌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본주. 자, 이번에는요, 신청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존재감을 내비치고 싶으시면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네. 제가 한 건 아니죠. 제 컴퓨터가. 그렇죠. 네. 컴퓨터가 네, 나 소리를 여기 있어 냈네요. 하고 네. 인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부장님께서 남은 4개월 동안을 위한 중간 점검을 해주신다라고 네. 하는데, 이 하프타임 딱 이렇게 찍힌 이 도장 같은 이미지가 뭔가 되게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지금이 이제 딱 중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9월 FOMC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첫 장에 이제 그렇게 좀 그 하프타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FOMC에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금리를 당분간 한 3개월 동안 3개 올리고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고 9월 달에 한번 보자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네. 9월 달이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스탠스를 비치는지가 저희한테 있어서 이제 남은 4개월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8개월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4개월 동안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과연 기존대로 그냥 쭉 갈지 아니면 좀 새롭게 그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그 기회가 있을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수십 년 동안과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지금까지의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평화와 이제 번영의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지정학적 마찰부터 해서 뭐 금리 인상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세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자유로운 교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교역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혜택을 봤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낮은 노동력이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값싸게 이제 물건을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를 이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이제 제공을 했었죠. 이제 세 번째는 유통 혁명인데 전자상거래가 그 유통의 이제 단계를 이제 많이 축소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많이 낮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영향을 줬고 에너지 가격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 평화롭게 되다 보니까 중동도 이제 안정적으로 원유 공급하고 뭐 러시아도 안정적으로 이제 가스를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 억제책이었고 물가 낮게 지속이 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이런 비용들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더뎠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를 하나 더 구독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핸드폰을 2년 주기로 바꿀 거를 3년 주기로 바꿀 걸 2년 주기로 바꾼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많아졌던 거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다. 앞으로는 네.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전엔 단어가 평화, 번영이었는데 네. 요즘 안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뭐 에너지 안보, 공급망 안보, 네.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앞으로의 세계에는 뭔가 뭐 이미 8개월 동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판이 바뀌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보다는 조금 더 꽤 지속이 될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아마 본능적으로 아마 받으셨을 텐데, 뭐 제가 여기 기사를 뭐 몇 개 갖고 오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반도체 공장들을 TSMC도 삼성도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제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뭐 미국으로 예, 미국으로 결국에는 미국으로 오라는 거죠.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하는데 생산도 미국에서 해라.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안정성과 이제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뭐 지정학적 마찰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뭐 문제가 터져서 공급망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마찰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때 한번 겪었었던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부터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무역의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 약간 그런 좀 상황이 도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역의 상대성 이론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비싸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지금 듣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 네네. 된다라는 첫 번째 변화 이야기해 주셨고, 또 다른 판이 바뀌고 있는 건 네, 두 번째는 이제 낮은 노동력인데, 네. 중국 제가 이 표를 보시면 그 중국의 이제 1인당 GDP예요. 네. GDP가 이제 10년 동안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5천에서 지금 $10,000가 넘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뭐 중국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률 측면에서는 빨리 올라갔는데, 우리 중국의 상위 5대 도시의 GDP는 서울보다도 높아요.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중국의 퀄리티가 높아진 만큼 인건비 비용도 많이 높아졌어요.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런 중국을 지금 대체할 만한 곳이 있느냐? 있긴 있는데 중국만큼 가성비가 지금 나오는 국가가 아직은 없습니다. 뭐 베트남 정도? 그 정도인데 인구 차이가 이제 많이 나잖아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게 싸게는 만드는데 중국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퀄리티가 높아요.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그 정도 쭉 지금 중국이 오랜 기간 공장 역할을 해왔기 네네. 때문에 기술력이 쌓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낮은 노동력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일부는 대체하지만 중국 거를 전부 다 지금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다 보니 물건값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유통혁명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유통으로 좀 쥐어짤 수 있는 한계 수준까지 거의 도달을 한 것 같아요. 뭐 쿠팡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아마존은 흑자를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출과 이익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지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이익은 그 AWS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부분을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아마존의 전자상거래가 뭐 나중에 규모의 경제를 더 높여가지고 성장이 엄청 높아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성장은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들이 아마존 말고 이제 쿠팡과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었던 거는 뒤에 서포트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이제 소프트뱅크가 있죠. 손정희 이제 회장이 네. 반성문까지 썼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뭐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는 적자 보는데 끝까지 더 밀어줄 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결국에는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기는 해야 됩니다.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이고, 유통 쪽에서도. 네, 마지막으로 에너지 가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휴전을 하면 에너지 가격이 막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휴전 발표를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발표를 하면 아마 일시적으로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휴전한다고 유럽과 러시아가 과연 화해를 할까요? 아, 우리 지금까지는 미안했고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 악수 안 하겠죠?
그리고 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뭐 타이트해지고 그럴 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러시아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건 사실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 키를 절대 안 놓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고, 여기 제가 이제 그 석유 생산과 이제 천연가스 생산 여기 그림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 미국보다 더 많이 이제 중동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원유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이제 나머지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미국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더 많이 좀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정도의 흐름이 이전과는 완전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4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쉽사리 꺾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가격이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죠. 월급보다 물가가 훨씬 많이 네, 맞습니다. 올라가 버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 비용 올라가는 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캐파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그림을 그려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필수 소비, 주택 관련, 임의 소비, 저축으로 이렇게 그 가처 소득을 쓸 수 있는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는데, 네. 이 필수 소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들, 에너지 비용, 분명히 그 고점을 찍고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네. 예전 수준보다는 지금 높단 말이에요. 이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필수 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주택 관련한 것도 금리 올라가니까 차입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월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월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아마 내년도 더 높아질 거가 아마 확정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여기 갖고 온 이 그래프가 평균 이제 렌트비 추이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달 대비해서 쭉 이제 보시면 뭐 휴스턴이나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오르네, 많이 오르는데, 상위 도시들, 뭐 뉴욕이라든지 LA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인도 아니 이렇게 되면 살기 좀 원래도 비쌌는데 팍팍하다. 더 그쵸.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뭐 얘기로는 뭐 4인 가족이 연봉 30만 달러, 그러니까 3억 넘죠. 네. 그거 받으면 좀 팍팍하게 사는 그런 지금 3억을 상황이라고. 넘게 벌어도 뉴욕에서 네.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른 지역보다는 맨해튼 얘기를 하시는 네네, 거겠죠. 그쵸. 네네. 도시면 살기 어렵다. 뉴저지로 가야 되겠네요. 네, 뭐 어마어마하죠. 이 비용도 오르고, 그러면 결국에 줄일 수 있는 거 임의 소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축 줄여갖고 임의 소비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임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 네. 예전에는 넷플릭스랑 디즈니 둘 다 구독했다면 이제 하나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탁특공대 하고 있는데 이거 세탁 좀 비싸다. 손빨래. 아니 손빨래 안 돼. 크린토피아 가야죠. 뭐 이렇게 되는. 조금 싸 저렴한 걸로. 네. 네.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것들이 지금 다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8개월 동안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돼서 지금 뭐 결국에는 지금 섹터 지금 11개 지금 다 나타낸 건데, 그나마 버틴 섹터 보시면 에너지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여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이제 좀 버텼고,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그 모바일 광고 있는데, 그리고 IT랑 전기 소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난 8개월 동안에 이런 급격하게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쩌면 이게 좀 세계의 큰 변화의 초입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 이 구간이 변화의 뭔가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발빠르게 눈치를 채서 네. 뭔가 우리도 포지션이나 뭔가 대응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상황이 뭐 결국에는 뭐 2가지인데, 네.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결국 실적이 이제 중요할 테고, 네. 금리와.
아니면 지금 8개월 동안에 계속 이제 상승세에 이어져 온 이 섹터의 핵심 종목들이 계속 오를 것이니 거의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요거를 뭐 뒤에서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 섹터 가장 많이 오른 섹터와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 좀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이제 에너지 섹터입니다. 요 에너지 섹터를 구성하는 종목과 이제 비중 그리고 YTD 1년 지금까지 이제 수익률을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올랐어요. 다 골고루 올랐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만 이제 워런 버핏의 지지를 받고 네,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138%. 네, 예. 제가 올해 한 해 동안만. 네, 그 8개월 제가 9월 2일 기준으로 한 거니까 거의 8개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옥시덴탈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오르면서 이거 오르면 곤란한데 했는데 그 이후로도 더 올라서 신고가를 결국 경신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딱 그 모바일 광고 소비 줄어드는 약간 그쪽이랑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메타 모바일 광고, OTT 모바일 광고 쪽인데 이쪽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 밸류에이션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마진이 축소되는 건데 이익이 내려가잖아요. 그쵸. 이익 내려가면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는 이 밸류에이션보다 이익에서 타격을 받는다면. 근데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EPS 그 성장률 추이가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마 반영하는 게 올해 아마 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미국의 이제 IB에서도 어제 이제 발표를 했죠.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드리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 드리븐으로 이제 주가에 좀 충격을 좀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꺾이지 않아서 오히려 지수가 올랐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하반기에부터 나타날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주식 다 팔고 떠나야 합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옵션이 3개가 있어요. 네. 많이 빠진 종목 사든, 아니면 기존 주도주 사든, 아니면 시장 떠나든. 네, 그건데. 하나씩 보시죠. 네. 근데 시장을 떠나는 거는 제가 옵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네, 어차피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이제 기존 주도주였는데 많이 빠진 만큼 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파월이 9월 FOMC에서 스탠스를 바꿀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잭슨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나 이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FOMC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밸류에이션 지금 좀 낮아졌다고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네. 여기 이제 대표 종목들을 갖고 왔고 반도체 ETF, 뭐 메타니까 광고,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재 나이키인데 뭐 메타는 뭐 다 돌아왔죠. 2020년 수준으로 다 돌아왔고 나머지들은 이 지난 5년 동안 올랐던 거 지금 뱉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수준이 한 2021년 정도 수준, 2020년 말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인데, 에너지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 아마 뭐 휴전을 하더라도 잠시 빠지겠지만 크게 막 예전 수준까지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최고점 대비해서는 내려갈 텐데 그 움직이는 레인지가 한번 이제 업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에서 또 이제 등락이 그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저는 좀 좋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레이달리오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도 이쪽에 지금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비중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네. 필수 소비재 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는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유틸리티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중을 갖고 왔는데 아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느낌은 오실 거예요. 에너지? 넥스트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 아, 이거 에너지구나. 네, 뭐 전력, 네, 천연가스, 네. 저기 재생에너지 이쪽입니다. 결국에는 그 에너지 섹터 이제 시즌 2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쪽도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 주실 텐데.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와가지고 항상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는 명쾌하게. 네, 아니 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항상. 그렇죠. 네,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가시죠. 네. 항상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을 사야 한다. 아, 네, 제가 그렇게 말씀 아니요. 못 드려요. 권동우 부장님은 그렇게 네.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네. 가셔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 종목이 그래서 뭐야 궁금하시거든요. 네, 부장님 항상 말씀해 네네. 주셔가지고 예, 속이 시원합니다. 네, 뭐 현재 상황이 아마 이제 8개월 이전과 아마 이후가 만약에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특히 올해에는 그러면 아마 지난 8개월과 향후 4개월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 섹터들이 단기간에 뭐 왔다 갔다 여러 정치적 이슈들로 네. 어제도 천연가스 한 9% 빠졌거든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타이밍 잡는 건 다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이 섹터들이 아마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보면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제가 뭐 종목을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섹터를 이제 롱을 하고 대신에 시장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해지를 좀 해줘야 돼요. 이 해지를 뭘로 하냐면 네. S&P를 숏을 치는 게 아니고 롱을 하는 겁니다. 롱을 해야지 해지가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반등할 때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쵸, 반대 포지션으로. 네, 반대 포지션은 성장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걔네들이 반등하기 때문에 S&P 숏을 잡으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 섹터를 롱을 잡고 S&P도 롱을 잡아야지 둘 간의 상관관계 해지가 네.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방향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을 파월이 0.75, 0.5%에서 0.25%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뭔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네. 아마 그때가 조금 위험 자산들이 반등을 좀 슬금슬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뭐 한 4.5%가 마지막이겠다. 아마 2023년 6월 FOMC가 마지막이겠다라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전자산이 전부 다 이제 그 시장에 이제 그 리스크가 다 프라이싱 되고 네. 이제 위험 자산들이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럴 때 초반에는 그렇게 시장이 바뀌는 초반에는 뭐 갖고 있는 뭐 에너지나 필수소비 유틸리티 종목들을 매도하는 매도하는 뭐 그런 좀 전략을 네. 좀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에너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또 S&P 옆에 있는 그 티커명은 ETF라는 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 테지만 이제 에너지는 XLE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필수소비재는 XLP 그리고 유틸리티는 XLU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관련된 ETF는 또 다양히 있어서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성향과 취향에 맞는 종목들로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